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뭔가 궁금한 거, 디자인 관련된 뭔가 회라든지 아니면 뭐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이론이라든지 혹은 디자인 툴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어떤 거든 좋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커뮤니티 글에 댓글을 좀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면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모르는 거면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4분 정도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에부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다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30분 좀 넘어가니까 한 분씩 한 1, 2분 정도 답변해도 1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고 좀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박수박님입니다. 대기업에 있는 디자인 관련 팀 쪽은 바로 취직하기 힘들겠죠? 혹시 취업 포폴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정도 경력 또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디자인 업종 이외에도 대기업 취업은 항상 어렵죠. 왜냐면 지원자의 스펙들이 너무 높아요. 그 스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학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디자인 실력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대기업 취업 포폴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기업에서 원하는 바를 거기 항목에 적어놔요. 물론 디자인적인 거 말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뭐 사이즈라든지 페이지 장수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포폴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디자인 포폴을 준비할 때 너무 많은 내용을 다 갖다 넣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따만큼 준비했으니까 이걸 다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대기업 포폴은 가이드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영역도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무한정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걷어낼 건 좀 걷어내고 넣을 건 좀 넣고,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기획도 한 이만큼 했고 디자인도 한 이만큼 했으면 기획을 한 3 정도, 디자인 7 정도,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나눠 가지고 정리해서 포폴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획적인 내용을 아예 다 싸그리 무시하고 디자인만 넣으셔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합격 확률보다는 불합격 확률이 좀 높아요. 물론 디자인을 엄청나게 잘하면은 뭐 합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확률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대8, 3대7 뭐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손목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전 다른 직종에서 일하다가 건초염 걸려서 고생했는데 디자인 업종이면 손목에 더 부담될 것 같아서요. 따로 없으시면 어떻게 체력 관리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회사 직원분을 한번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녹화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체력 관리를 단 1도 안 해요. 정말로 하루에 500보도 잘 안 걸어요. 진짜로. 출퇴근도 저는 사실은 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주차장 내려가서 타고 출근, 끝. 퇴근 타고 오고 안 움직여요. 이게 솔직한 말씀이고요. 손목 관리도 사실은 했던 적이 아예 없어요. 예전에 초반에는 손목이 조금 아픈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아픔이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손목이 아픈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엄청 쌩쌩하게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특별히 체력 관리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제발 운동 좀 해달라고 제발 운동 좀 해라 이런 소리를 자주 하고, 어느 정도로 체력 관리를 안 하냐면 제가 다리가 남자 치고는 좀 많이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무릎이 팍팍팍 자주 접혀요. 그 정도로 체력 관리를 잘 안 해요. 자, 명초님이네요. 어떤 스타일의 후배가 더 나으세요? 첫 번째, 그때그때 다 물어보는 스타일. 두 번째, 질문할 것들을 모아놨다가 잠깐씩 컨펌 받을 때 물어보는 스타일. 3번, 기타네요. 사실은 그때그때 물어보는 스타일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 좀 질문할 것들을 모아놨다가 잠깐씩 컨펌 받을 때 물어보는 스타일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그때 물어본다는 거는 정말로 본인이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모르는 걸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보다는 본인이 혼자서 최대한 찾아보고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머릿속에도 더 기억이 많이 남고, 혼자 하다가 찾아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본인한테 많이 돼요. 사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1번보다는 그나마 따지면 2번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바쁘면 즉흥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포폴에도 저작권이 들어갈까요? 단순히 개인이 소장하는 상태라 사진이나 폰트의 저작권의 해당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포폴에 들어가는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유료면 다 저작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든, 내 개인 소장용으로 갖고 있든 뭘 하든
그냥 다 불법이에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왜냐면 이거 돈 내고 판매하는 건데 약간 다른 경로 혹은 어떻게 해서 그걸 구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저작권에 위반되는 거죠. 그죠? 이게 꼭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유료로 판매하는 저작권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개인이 그냥 활용을 하면 다 저작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개인이 활용했을 때 저작권이 없다가 상업적으로 활용했을 때 저작권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음 웹툰이 카카오 웹툰으로 바뀌면서 리뉴얼된 UX UI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다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죄송합니다. 일러스트 포토샵 기능을 다 활용할 줄 알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한다고 했을 때요. 저도 일러스트 포토샵 기능의 한 30%밖에 몰라요. 좀 많이 안 다치면 한 40% 정도 알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 기능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능들만 체계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사용하다가 어쩌다가 좀 모르는 것들이 나오면 그냥 그때그때 검색해서 하나씩 찾아서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이만큼 알게 돼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몇 년 동안 외워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1부터 4번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9번부터 15번까지 3달이 걸렸어요. 이때쯤 되면 내가 처음에 했던 1번부터 4번까지 했던 게 까먹어져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안 쓰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 분야에 맞는 기능들을 위주로 처음에 학습을 하신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찾으면서 포토샵 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했지만 저도 잘 몰라요. 일러스트 포토샵 디자인 독학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책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위에 분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책 같은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디자인 책은 어쩌다 한번? 근데 이거는 디자인 기술적인 책이 아니라 사용성 관련된 책들을 좀 봤죠.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이거 독학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냥 직접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에 유튜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쭉 정독해서 보세요. 어떤 분이 올린 거 보니까 뭐 1시간 만에 포토샵 끝장내기 뭐 이런 강의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썸네일을 자주 접해요. 왜냐면 저는 디자인 관련된 검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자주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 한 3번 정도 한 3, 4시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그 정도면 돼요. 한 50% 정도까지는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독학의 방법이겠죠. 사실 저는 뭐 디자인 독학을 따로 독학을 해야지 해서 한 적은 없고 그냥 집에서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알아가 버린 케이스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웹디자인을 직업을 삼고 싶으면 어떠한 것들을 공부를 잘 해야 하나요? 사실 웹디자인을 좀 하시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사용성 중요하고 이 기본기에 대한 항목을 간단하게만 좀 요약해서 나열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웹디자인이면 PC하고 모바일이 다 항목이 포함이 된 거고요. 모바일 해상도 당연히 다 디바이스별로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PC, 모니터 해상도 별로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익스플로러가 있고 크롬이 있고 사파리가 있잖아요. 그 브라우저마다 이게 기능이 구현이 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에선 잘 나오는데 사파리에서 갑자기 기능이 안 나오거나 디자인이 깨져 보이거나 틀어져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기본이에요. 기본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웹에서 자주 사용하는 폰트 크기, 컬러, 접근성, 버튼 크기, 간격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 있죠. 일단 이게 돼야 돼요. 일단 이게 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좀 댓글로 야 무슨 디자인이 이렇게 뭔가 기준이 많냐, 디자이너는 그냥 창의력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야? 너네 예술가인데 그냥 창의력으로 그려내는 거지 이렇게 하면 템플릿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개념이 좀 달라요. 그분은 약간 이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 기본기를 분명히 탄탄하게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본기를 가지고 뭐 레이아웃을 바꾸든 폰트를 바꿔 쓰던 강약을 어떻게 쓰던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기를 학습하세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크기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1배수 2배수 3배수 뭐 이런 것들 배수에 대한 거라든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그냥 구글에다가 쳐보면 돼요. 그냥
그리고 폰트 크기는 사실 쳐본다고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글로벌한 사이트 아니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 사이트 이런 데를 좀 접속하셔서 폰트 크기나 버튼 크기를 직접 다 재세요. 사실 이게 되게 노가다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기억에 가장 빨리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남이 정리해놓은 자료만 본다고 해서 절대 기억이 안 남아요. 그거 며칠 되면 다 까먹어요. 어차피 본인이 계속해서 찾아보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강지훈님,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마디아님은 희귀한 인재인가요? 질문이 재밌네요. 자, 첫 번째, 어디서 근무하나요? 일단은 회사명은 당연히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회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 보면은 제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어디 회사를 다니는지는. 저는 쇼핑몰 UI UX 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뭔가 이런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영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쇼핑몰을 직접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도 약간 뭔가 뭐 갤러리아나 뭔가 11번가 같은 지마켓 같은 이런 대형 사이트, 이런 좀 메이저급의 쇼핑몰들을 디자인해주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마디아님은 희귀한 인재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진짜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단지 제가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돼 있는 것 뿐이에요. 단지 이것뿐이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무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UI 가이드가 많은데 제작할 때 보통 어떤 가이드를 많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약간 저하고는 해당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현존하는 가이드를 저희는 활용하진 않아요. 저희는 프로젝트 할 때마다 가이드를 새롭게 다 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컬러 가이드, 컨셉 가이드, 폰트 가이드, 버튼 가이드, 컴포넌트 가이드, 팝업 가이드, 뭐 테이블들 가이드, 그리드 가이드, 아이콘 가이드, 그냥 구글 머터리얼 가이드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 프로젝트마다 어느 정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매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요, 사이즈가.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만약에 인하우스 디자이너예요. 그럼 내가 우리 회사 사이트를 만드는 거면 한 개의 가이드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우리 회사 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저희 회사는 어찌됐든 외주를 받아오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다 달라요. 컨셉이, 아이덴티티도 다 다르고 컬러도 다 다르고 추구하는 폰트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데는 명조체를 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노토산스를 원할 때도 있고 크기도 다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는 연령층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활용하는 사이트예요. 그럼 폰트가 조금 더 크게 들어가는 거고, 기본 폰트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간격도 다 다르고. 그래서 하나의 가이드를 가지고 제작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UX UI 실무할 때 750, 1624 사이즈로 많이 진행하나요? 아닌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게 지금 2배수 사이즈잖아요. 1배수를 하든 2배수를 하든 3배수를 하든 4배수를 하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제 주변에도 1배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2배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3배수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2배수를 좀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사실 그 XD 세대가 아니라 포토샵 세대부터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에요. 포토샵 때는 배수 디자인을 해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말하기엔 너무 기니까, 포토샵 환경 때 디자인을 하면 1배수 디자인보다는 배수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배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저는 작은 화면보다는 큰 화면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이게 물론 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배수로 작업해서 뭔가 미리 보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1배수 그 사이즈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그맣게. 그러면 디자인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초에 크게 2배수로 작업하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2배수를 작업을 할 때 제가 옆에다가 뭔가 장표나 포트폴리오 같은 걸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듀얼 모니터니까 한쪽에 뭐 포토샵 띄워놓고 한쪽에 뭐 XD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큰 사이즈로 들어가요. 포트폴리오 보통 넓게 작업하잖아요. 1배수로 들어가면 요만해요. 진짜 작아가지고 2배수로 뻥튀기를 시켜서 PNG든 JPG로 다시 한번 내보내야 돼요. 내보낸 다음에 포트폴리오 다시 끄집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또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복사하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자, 내가 1배수 디자인을 2, 3배수로 내보냈어요. 근데 디자인 수정을 하게 됐네? 그럼 또다시 배수로 또 내보내야 돼요. 이게 귀찮아요.
진짜 사소한 이유예요. 뭔가 큰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작업해도 상관없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런 건데, 1배수로 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는 게 1배수로 디자인을 해도 이미지 영역은 배수 디자인을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선명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지 영역이라는 게 꼭 사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배너 영역도 있고 아이콘 PNG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이미지 영역인 거예요. 그럼 결국 배수 디자인으로 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1배수 디자인에. 그러니까 내가 300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배너는 600으로 만든 다음에 넣어가지고 300으로 줄여서 넣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1배수와 2배수 디자인에서 이제 코딩을 놓고 봤을 때는 1배수가 훨씬 편하죠. 왜냐면 2배수로 디자인을 하면 이제 퍼블리셔 분들이 그거 다 절반으로 나눠가면서 이제 치수를 재셔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단지 그거예요. 뭐 큰 이유는 없고 그런 이유들인데 1배수로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2배수로 하는 거는 화면이 조그매서 그래요. 유튜브라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따로 또 정리할 때도 2배수로 하는 게 저는 편하니까. 이거 어차피 뭐 코딩 될 것도 아니고 저만 쓰면 되는 거라서. 아무튼 답변이 좀 이분 거 길었는데 2배수로 하든 1배수로 하든 상관없고, 지금 750이면 아이폰 사이즈잖아요. 750으로 할 때도 있고 안드로이드 720으로 할 때도 있고, 1배수면은 360으로 할 때 있고 375로 할 때 있고 다 달라요. 웹 퍼블리셔와 디자이너의 협업은 업무 전달, 분배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이 부분은 협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일정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일정이 되게 촉박해요. 저희는 뭐 프로젝트를 거의 1년 반 이렇게 좀 길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길게 가져가긴 하는데 그래도 오래 걸려요. 잘 보세요. 기획 한 3-4개월 할 거죠. 디자인 한 3-4개월 하죠. 펍을 3-4개월 하면 1년 끝나요. 개발할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 초반에 회의, 컨셉 회의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다음 기획서 나오면 디자인하고, 디자인 나오면 퍼블리싱하고, 퍼블리싱 나오면 개발하고, 개발 나오면 테스트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가오픈하고. 자, 저희가 메인 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동안 퍼블리싱 할 게 없어요. 그죠? 자, 우리 메인 페이지 끝나고 서브 페이지 작업을 해요. 그때 퍼블리셔는 메인 페이지를 하면서 저희 뒤따라와요. 이런 구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넘기냐면 XD 파일 통으로 넘깁니다. 그냥 저희 퍼블리셔 분들은 XD를 할 줄 아세요. 포토샵을 할 때는 포토샵을 할 줄 아셨고, 저희가 XD로 툴을 옮긴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XD 학습하셔가지고 디자이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딩할 정도의 XD 정도는 활용하실 줄 아십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피그마를 하다가 왜 지금 다시 XD를 하냐, 이 부분은 뭐냐면 디자이너가 피그마를 쓰면 퍼블리셔도 피그마를 써야 돼요. 그리고 기획자도 피그마를 써야 돼요. 저희가 저번부터 이제 기획자분들이 XD로 다 기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툴을 바꿔버리면 저희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바꿔야 돼요. 그럼 그분들 또다시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직 어린 나이일 때 여기저기 직장을 좀 다녀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나서 그 BS 같은 거 잘 보세요. 그러면 되게 선명한 것들도 있는데 약간은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들 잘 보잖아요.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2배수로 작업했기 때문에 절반이 나눠져서 보여져요. 이 화면에서는. 그럼 내가 2배수로 작업을 했죠. 그럼 여기서 특히 독바는 폰트 진짜 엄청 요만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선명해 보이지 않을 확률이 거의 99.9%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서울로 가는 게 좋냐,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서울 월세 비싸요. 생활비 비싸요. 남는 게 없다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